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과학사 중간고사 안내 동영상입니다. 그럼 먼저 중간고사 이전까지 배운 내용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이전까지 우리는 과학사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과학사에 대한 과학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에, 드렸고 공부했습니다. 과학을 바라보는 관점은 실용적인 관점과 이론적인 관점 그리고 신화적인 관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용적인 관점에서의 과학은 오늘날 과학기술이라고 불리는 부분이고, 이론적 관점에서의 과학은 바로 합리적인 과학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화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적인 관점 또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과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어떤 과학적인 관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는 가운데 과학사를 계속 연구하고 공부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제 과학기술의 기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과학자는 일하지 않고 기술자는 공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관념과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제 과학자도 일하게 되었고 기술자도 공부하게 되는 이러한 과학이 산업화되고 과학이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이러한 시대가 되면서 과학기술이란 말이 이제는 익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특별히 고대 과학에서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케이온이라든지 또는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무세이온 등 과학과 관련된 이런 학원 형태의 이런 모습들이 고대 과학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자연철학, 그리스 과학의 성장 배경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또 특별히 그리스 과학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 또 플라톤의 어떤 이데아론 이런 것들이 주축이 되어서 아주 장시간 동안 이제 성장하고, 그리스 자연철학은 이제 고대 과학을 대표하는 그러한 주류적인 그러한 과학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그 고대 과학을 자연철학이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 많은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법칙들이 나타나서 많이 발전하고 진보된 상황에 있죠. 그리고 로마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로마의 실용과학은 쇠퇴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의 실용과학은 그리스 자연철학이 성장한 반면에 로마의 실용과학은 이제 쇠퇴하고 있었던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중세과학의 발달, 또 중세의학의 발달. 일반적으로 중세과학은 이제 암흑기라고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대학이라고 하는 유니버시티가 보로냐 대학이나 파리 대학, 옥스퍼드 대학 같은 것들이 중세 시대에 나타났고요. 스콜라 학풍이라는 특이한 학풍이, 독특한 학풍이 나타났던 배경이 바로 중세 과학입니다. 그리고 아랍 과학과 이슬람 과학, 이제 이슬람 과학으로 대표되는 그런 아랍 과학, 여기서 우리가 영검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아랍 과학과 이슬람 과학의 이제 독특한 어떤 수학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대 인도 과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고요. 또 특별히 이제 베이컨이나 데카르트,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베이컨의
네 가지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데카르트의 회의론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각종 이제 연역법이라든지 귀납법이라든지 이런 과학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문학의 선구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라든지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은 이제 당시에 지구는 가만히 있고 지구의 행성은 가만히 있고 모든 천구와 하늘의 해와 달과 행성들이 전부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은 레볼루션이라는 단어가 나타내 주듯이 모든 천구와 천체를 다 돌릴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면 되지 않겠냐. 또 지구가 태양 주변으로 공전한다고 하는 이런 이제 혁명적인 이런 발상을 나타냈고 그것에 대한 이런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의 선구자들은 코페르니쿠스를 위시해서 티코 브라헤라든지 케플러 등이 유명한 또 유능한 이런 과학자들이 나타나서 천문학자들이 나타나서 천문학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고 천문학은 상당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이전에 배운 내용의 개략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사 중간고사 안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2학기 과학사 중간고사 실시 및 성적 기준에 대해서 공지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었고요. 또 안양대학교는 비대면 강의를 권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사 과목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중간고사를 공지합니다. 중간고사는 비대면 또 과제 형식 중간고사로 진행합니다. 시험 문제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시청하고 계신 이 동영상을 말합니다. 시험 문제 관련 동영상 시청 기간은 10월 20일 화요일 00시 00분부터 10월 20일 화요일 23시 59분까지 1일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기간이 아니라도 여러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21일 수요일 17시부터 중간고사 시험이 시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반드시 여러분께서 하루 전인 10월 20일 00시부터 10월 20일 23시 59분까지 시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유익하고 출석 체크뿐만 아니라 시험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기간 이전에도 시청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이 기간 이후에도 이전과 이후에 시청할 수 있겠지만은 시험지 레포트 제출과 관련해 가지고 이날 반드시 시청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시험 문제 관련 동영상 시청 기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 기간 이후에도 시청은 가능합니다만은 유익한 면을 살펴보면 이 기간에 시청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지 레포트 제출 기간을 말씀드리면 시험은 이제 시험 보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10월 21일 수요일 원래 대면 강의의 시간표 상의 시간의 일부인 10월 21일 수요일 17시에서 17시 30분까지 30분간에 한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대면 시험인데다가 과제 형식 시험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주는 것이
변별력 문제로 인해서 의미가 없고요. 또 1학기에 우리가 시행한 결과와 경험을 비춰볼 때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관련 동영상 시청은 10월 20일이고요. 시험지 레포트 제출 기간은 10월 21일 수요일 17시부터 17시 30분까지입니다. 30분간에 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험 문제를 여러분이 보고 시험 답안지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 시험 문제와 시험 답안지 양식 두 개 파일은 10월 21일 수요일 17시 정각에 제가 과제관리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출 기간 이내에 제출한 것만 인정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 마감되며 사이버 강의실 과제관리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제출한 모든 것은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시간을 엄격히 지키시고 또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서 제 시간 내에 제출하시고 작성하시고 시험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지 레포트 제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분 동안만 사이버 강의실 과제 관리에서 받고요. 아래 한글 파일로만 받으며 형식도 명조체, 포인트는 12, 줄간격 200으로만 받고 형식이 맞지 않을 경우 감점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석 관련 시청 레포트 제출한 학생 중에 계속해서 명조체라고 하는 공지사항을 지키지 않은 학생들이 한 명 정도 있었습니다. 시험도 그렇게 제출하면 감점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포인트 10이나 줄간격 200으로도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줄간격도 160으로 계속해서 이 계속적인 컨펌에도 불구하고 계속 줄간격 200을 지키지 않는 학생도 있는데 시험에 또 그렇게 하게 되면 감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한글 파일 이외에 다른 어떤 파일로도 제출하게 되면 여러분 감점이 되거나 아예 채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험 기간과 그 중간고사 관련 동영상 시청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래 한글 파일 첨부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제출한 모든 것은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혹 다른 파일이 첨부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파일을 제출한 다음에 한 번 더 눌러보시고 확인할 수 있도록 너무 임박해서 마감 전 1초, 2초, 5초, 10초 요전에 이런 식으로 첨부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첨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형식이 줄간격이라든지 포인트라든지 또는 이제 그 글씨체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을 경우에 감점될 수 있으며 또 파일 내용이 파일이 아래 한글 파일이 아니면 0점 처리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험지 레포트는 일절 컨펌하지 않으며 10월 21일 수요일 17시부터 17시 30분까지에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를 합니다. 과제 관련해서 출석 관련 레포트에 대하여 1주차에 하였던 컨펌과 같은 그러한 컨펌은 공정한 시험을 위해서 일절 컨펌하지 않습니다.
자, 10월 20일 화요일 그리고 10월 21일 수요일 동안은 시험 관련 문의는 전화로 받지 않고 문자로 받지 않고 카톡으로도 받지 않으며 이메일로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 관련 문의는 10월 20일 화요일 12시부터 10월 21일 수요일 12시까지 사이버 강의실에 있는 쪽지로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강의실 쪽지는 여러분 사이버 강의실을 학교 포털에서 열게 되시면 오른쪽 상단에 여러분 이름이 있고 그 이름 바로 옆에 쪽지가 있습니다. 10월 20일 화요일 12시부터 10월 21일 수요일 12시까지 사이버 강의실 쪽지로만 이제 시험 관련 문의는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사이버 강의실 그 쪽지를 통하여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관련 문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방법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혼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혹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 관련 문의는 전화로 받지 않고 문자로도 받지 않으며 카톡으로 받지 않고 이메일로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관련 모든 사항은 해당 주차 1차 시 시험 관련 동영상, 즉 학습자들께서 현재 시청하시는 이 동영상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지사항을 반드시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이버 강의실의 공지사항도 참조해 주시고요. 과제관리에 기록된 참조사항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종 공지사항을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험기간 주차의 출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고사 기간 중 출석은 시험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시험지 레포트를 제출하시면 3시간의 인정 처리됩니다. 시험기간 주차의 강의 동영상은 1차 시 현재 여러분이 시청하시는 이 1차 시 한 개만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시험지 레포트로 대체되므로 학교에서 정한 성적 구역 기준 권고안과 해당 과목의 학기초에 첨부 등록했던 강의 계획서의 계획안에 근거해서 성적 부여할 것입니다. 중간고사를 시험지 레포트로 함에 따른 시험지 레포트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기간 이내에 제출한 것만 인정하고요. 시간이 지나도 미제출이면 0점 처리합니다. 사이버 강의실 과제 관리로만 인정하고요. 다른 방법은 모두 0점 처리합니다. 아래 한글 파일로만 인정하고요. 다른 방법으로 제출한 모든 것은 0점 처리합니다. 아래 한글 파일에서도 형식이 명조체가 아니거나 포인트가 12가 아니거나 줄간격이 200이 아니거나 기타 형식이 맞지 않을 경우 감점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 답안은 강의에서 알려준 포인트를 그대로 쓰고 정확히 쓰셔야 합니다. 답안을 쓰셔도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나 내용이 전혀 다른 단어를 쓰시면 경우에 따라 오답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시험 답안지 상단에 반드시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적으십시오. 인적사항이 전혀 없으면 0점 처리하겠습니다. 0점 처리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파일 이름에다가 여러분이 이름을 쓰시거나 인적사항을 쓰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제출하신 본문을 인쇄했을 때 인쇄물에 인적사항이 전혀 없으면 0점 처리합니다. 아셨죠? 자, 인적사항은 별도 첨부해드릴 시험지 답안 양식의 공란을 반드시 자세히 기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기간에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두 개의 파일이 있는데 한 개는 시험지 문제이고 한 개는 시험지 답안 양식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과학사 중간고사 안내 동영상을 여러분 시청하고 계신데요.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배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간고사 이전에는 우리가 과학에 대한 정의, 또 고대 과학, 또 그리스 자연 철학, 로마 실용과학, 또 중세 과학, 고대 인도 과학이라든지 이슬람 과학이라든지 아랍 과학이나 또 천문학의 선구자들에 대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과학혁명 가운데 과학혁명 가운데 생물학혁명, 과학혁명 가운데 생리학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나타나는 새로운 산업 사회의 모습, 그리고 각종 새롭게 형성되는 과학단체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특별히 이제 프랑스의 과학 아카데미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영국의 왕립협회, 과학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친 영국의 왕립협회라든지 또는 프랑스의 과학 아카데미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수학의 발전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도 배우게 될 것이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대해서 소상히 배울 것이며 또 이제 중력 법칙이나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발표한 뉴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살롱이라고 하는 과학 관련 문화 공간에 대해서 배울 것이며 이제 대중 강연에 대한 이러한 그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던 살롱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과학이나 또는 영국 과학 또는 미국 과학이나 독일 과학에 대한 이제 과학 역사적인 의미와 그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킬로미터나 센티미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프랑스 과학에 그 기초를 두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천문학이나 이런 생물학의 발전들은 대부분 영국 과학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기술, 특별히 공학, 이 실리콘밸리 같은 이런 공학적인 발전은 자동차 문명을 포함한 이런 공학적인 발전은 대부분 미국 과학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어떤 국가가 주도가 되는 이런 독일 과학의 형성과 배경과 그 특징들에 대해서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중간고사 이전에 배운 과학사의 내용들을 정리했고요. 중간고사 안내 관련해서 소상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 배울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한테 소개했고 설명을 했습니다. 과학사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학문 체계, 특별히 과학이라고 하는 이과 영역의 분야와 역사라고 하는 문과 영역의 이런 분야를 합성한 융합한 이런 과학사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교양 과목, 이 과학사라고 하는 교양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은 과학에 대한 문과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이제 과학적인 이과적인 이런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과학적인 안목과 또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었던 이과 학생들은 역사라고 하는 문과적인 이러한 접근 방식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과학사는 참으로 융합적인 좋은 그러한
교양 선택 과목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과학사 과목에 중간고사를 여러분 다 잘 보시고 좋은 성적 취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중간고사 이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동영상 시청 보고서라든지 또 기말고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원하는 그런 학점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